월가 새벽 배송 출발합니다. 뉴욕 증시 하락했습니다. 지정학적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유가가 상승했고요. 장 초반에 있었던 반도체 중심의 저가 매수의 상승분이 일부 되돌려지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였습니다. 4대 지수 차근차근 짚어보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4대 지수 모두 낙폭을 보였었는데요. 다우도 애플이 2% 가깝게 하락하면서 0.6% 가깝게 내림세 보이며 마감했고요. 나스닥은 약보합권 마감, S&P 500 지수 마찬가지로 모두 약보합권에서 흐름을 같이 했습니다. 일중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중의 흐름이 전부 비슷한데요. 장중에 이 지정학적 갈등 리스크가 나올 때마다 낙폭을 보였던 증시였습니다.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반도체 위주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기는 했었는데요.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미군의 사상자에 대해서 반격을 하겠다, 보복하겠다라는 강력한 커멘트가 나오면서 낙폭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. 오늘 유가도 양시장 모두 다 상승했습니다. 특히 브렌트유 정말 이제는 90달러 턱 밑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. 장중에 90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. 그 흐름 속에서 국채 수익률, 단기물, 장기물 모두 다 오름세 유지하면서 마감을 한 상황이고요. 특히 10년물이 1.16% 상승하면서 4.5% 가깝게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부분도 시장의 입장에서는 부담스럽게 작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일단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강보합권에 마감했고요. 타이완 쪽에서는 자금이 빠졌지만 그래도 국내 증시와 연관되어 있는 ETF는 오늘 0.2% 소폭 오르면서 오늘 우리 증시에 영향을 줄 만한 지표들 어느 쪽에 베팅을 하면서 시장이 움직일지 지켜보는 것도 하나의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시장 특징도 다음 장 통해서 살펴보시죠. 오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, 에너지, 그리고 IT만 상승했고 나머지는 모두 빠졌습니다. 특히 헬스케어가 가장 큰 낙폭을 보였던 섹터였습니다. 일단 반도체주 전주 급락붐에 있어서 일부 되돌림 흐름이 나왔다라는 부분 챙겨보고요. 골드만삭스에서 커멘트가 나왔습니다. 최근 이 반도체, AI CapEx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일단 최근에 헤지펀드 그룹들이 2개월간 미국의 기술주 보유 가치를 10% 정도 축소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. 월간 시각도 엇갈리고 있습니다.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다? 아니다. 밸류에이션 재점검 들어가야 한다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일단 UBS 측에서는 최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달 동안 20% 빠지면서 기술적 약세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니다. 오히려 연초 대비해서는 90% 상승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상승분을 좀 반납하는 조정일 뿐이다. 포지션 되돌림일 뿐이다. 라면서 AI 투자에 대한 펀더멘털과 스토리는 여전히 견고하다라면서 이 선을 긋는 발언을 했다라는 점. 하지만 도이치뱅크는 최근에 있었던 중국의 문샷, 키미 K3 같은 중국의 저비용 모델 등장으로 미국의 빅테크 현재의 케이펙 속도가 과연 정당성이 있을 것인가 이것에 대한 우려는 우리가 또 주시해 봐야 한다. 재평가 압력이 있다라면서 엇갈린 흐름들 나왔다라는 점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JP모건 측에서는 이렇게 AI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오히려 지금이 이미 소비재에 대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.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최근에 예상치 상회한 결과가 나왔습니다. 저점 반등의 역사적 패턴에 도달했다라면서 오히려 이미 소비재 섹터 최근 12개월 시장 대비해서 13% 언더퍼폼을 했었는데 지금이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도미노 피자 AMC 시장 예상치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펀더멘털이 견고한 이미 소비재 쪽에서 다시금 기회를 엿볼 수 있을지 주가 흐름 실적 발표 이어지는데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지금 시장의 특징 살펴봤습니다. 히트맵 통해서 더 자세한 상황 살펴볼 텐데요. 오늘 전반적으로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의 섹터에서 빨간불이 짙습니다. 일단
반도체는 사실 키미 K3가 나온 이후에는 오히려 이렇게 중국의 저가 프론티어 모델이 나온 이후에는 반도체 수요는 오히려 더 견고할 것이다라는 논리가 들어온 것 같습니다. 제번스의 역설이 다시금 대두된 건데요. 엔비디아가 0.28% 상승, 브로드컴 2% 가까운 상승, 마이크론도 2% 가깝게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. 일단 빅테크에 있어서 개별 이슈들이 많았는데요. 알파벳의 이 신형 서버칩 프로즌 V2 소식이 나왔습니다. 잠시 뒤에 자세하게 알아볼 텐데요. 이 소식 속에서 2% 가깝게 강세를 보였습니다. 하지만 그간 강했던 애플 그리고 테슬라는 약세를 보였습니다. 지금 매그니피센트 7이 깨졌다라는 CT의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이 M7 종목들의 차별화된 장세도 계속해서 주시를 해봐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장중에 크립토 시장에서 호재가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이 65K를 터치한 건데요. 그 영향으로 비트코인 관련주들, 스트래티지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모두 상승부를 켰다라는 점도 특징으로 잡아갈 수 있겠습니다. 하지만 오늘 헬스케어 관련주들 크게 낙폭을 보였고요. 금융도 크게 하락하면서 방어주 성격의 종목들이 좀 오름세를 유지하지 못했다라는 점, 그리고 그 안에서 스페이스X가 오늘도 3% 하락을 보였습니다. 7거래일 연속 내리고 있는데요. 최근에 이렇게 발사에 실패했다라는 소식, 다시금 재시도를 23일에 할 것이다라는 소식도 나왔다라는 점 챙겨드리면서 히트맵 통해서 전반적인 섹터 상황도 확인해 봤습니다. 다음으로는 매크로 이슈 짚고 넘어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. 간밤에 유가도 상승을 했었죠. 일단 친이란 후티 반군이 사우디아라비아 해상 봉쇄를 선언했습니다. 일단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 하에 즉각 해상을 봉쇄할 것이다. 사우디아라비아 때문에 봉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. 후틱 측 명분을 좀 살펴보겠습니다. 사우디의 12년간 예멘을 봉쇄하고 또 자원을 약탈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고요. 지난주 사나 공항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외교 카드 중재국들이 좀 중재를 하려고 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. 지금 미국에서 그리고 이란에서는 10일간 공습을 중단하자라는 완화적인 카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뿐만 아니라 홍해까지 막히게 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나오면서 장중 달러가 상승세를 유지하기도 했습니다. 오늘 백부근에서 마감을 했는데요. 안전자산에 대한 심리도 올라올 만큼 좀 지정학적 갈등이 격화되었다라는 부분 챙겨봐야 할 것 같습니다. 현재 미국과 이란의 공습이 9일째 이어지고 있는데요. 이란 측에서는 어느 정도 외교적인 신호들도 나오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서 사상자가 있었지만 이란과 대화는 우리가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좀 혼조스러운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. 역시 시장은 일단은 확전이 있을 것 아니다. 확전이 없을 거란 믿음을 좀 가지면서 유가가 좀 상승을 했지만 그 상승분을 일부 되돌리는 흐름들도 보였다라는 점도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.